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는 것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뜨거. 매워. 예, 국물 좀 더 주세요. 김치가 실비김치. 상우 씨, 오늘은 네. 사람마다 이거다. 좀 이거 같은데 라는 촉이 오는 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촉이 육감. 그렇죠. 촉이 좋은 편이세요? 저는 손금에 손 정가운데 십자금이 있으면은 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좀 촉이 좀 틀리면은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자중하는 편입니다. 저는 쉽지는 없지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촉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다가 오늘따라 제작진들이 내 눈을 피하고 뭐 별로 내 말에 안 웃어주고 하면은 어김없이 다음 주에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그런 쪽으로는 저는 좀 촉이 있죠. 발달을 해 있죠. 안 좋은 쪽으로는. 네. 예.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제 촉을 발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와 함께 퀴즈를 푸시면서 네. 안목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오늘 출발합니다. 꼬리공탕! 출발 외치는 거군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높이 1638m, 비로봉을 중심으로 총 면적 53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금강산은 동해에 임박한 태백산맥 북부의 아름다운 명승지죠. 금강이라는 말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적힌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계절마다 불리는 이름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으로 불리는데요. 또 겨울이야? 그렇다면 겨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외웠었어.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때. 내가 이거 객관식이면 100% 맞춘다. 봄에는 이제 해동 보살이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뭔지 모르겠다. 해동 보살 화엄경 뭐야? 아무튼 정답 지로산. 에? 왜요? 그냥 오늘 오프닝이 촉이었으니까 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를 한번 말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목을 키우십시오. 촉이 아닙니다. 촉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십자도 뭐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이거 진짜 다 들어봤는데. 근데 이거는 PD님 초성 주셔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초성을 주시면 안 될까요? 초성만 주세요. 초성만. 기억? 응? 기억산. 정답. 강경산. 우와, 맞다. 맞지, 이거 맞지? 맞아 들어봤어. 맞죠. 강경산. 아니라고? 왜? 객관식이어도 틀렸을 수도. 혹시 금강산에 비둘기 있나요? 정답 993. 죄송합니다. 정답. 개골산. 오, 이거 맞다. 개골산. 와, 맞다. 맞지? 기억났다. 네네, 맞아요. 정답. 와, 어떻게 맞추셨어요? 와. 개구리 노래를 한다. 오케이. 개골산. 기억나네. 와.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금강산 곳곳의 바위를 모두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마치 뼈를 드러낸 것 같다고 하여 모두 글자에 뼈 골자를 써서 개골산. 오, 뼈를 드러낸다. 두 번째 문제. 파이팅 해봅시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아하, 그림 문제.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기대입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프란스 바닝 코크와 그의 부하인 빌렘 반 로이. 본인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내셔야 되는데 본인도 처음 문제를 내시는 것 같네요. 같이 맞춰보죠, 뭐 한번. 이 그림은 우리에게는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그림을 받아본 모델들은 하나같이 실망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경이 그 밤의 경찰 그거죠. 밤의 풍경. 밤의 경찰. 딱 봐도 밤의 풍경인데. 야경.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왜 나는 어둡게 그려 하고 실망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딴 데 보고 있고. 옷을 벗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게 그려서. 상훈 씨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중. 뭐라고 얘기했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금방 한 얘기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퀴즈를 풀죠? 제가 다 딴 데를 보고 있구나. 딴 데를 보고 있구나. 그거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렇네. 내 모습과 달리 딴 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서.
와. 정답! 이거 맞춘 거야. 맞췄어. 이것도 맞췄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인물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도록 강조가 되어야 되는 당시 초상화의 기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 이게 그러면 센세이션한 그림이고 그 미술의 흐름을 바꾼 그림이네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신기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릴 생각을 못했다는 게. 그니까 그게 신기하다. 뭐든지 어떤 흐름이 바뀔 때 전환점, 변환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송의 전환점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늘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양복 메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이슈 살펴볼까요? 우리는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취준 방송은 없었다. 없었다? 이것은 예능인가 취준 방송인가? 우리는 꼬리공탕. 꼬리용 아, 호흡은 안 맞아도 뭔가 맞는다. 이거 재밌다. 잘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데? 두 문제 오늘 쾌속입니다. 느낌 좋은데? 쾌속. 나 오늘 5문제 다 도전합니다. 와. 만약에 5문제 우리가 다 못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내가 형이니까 네. 식사 쏩니다. 오. 근데 그러니까 바로 맞추는 거 말고 이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맞췄다 싶은 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구독경제라고 하는데요. 고가품의 장기 렌털 모델 역시 이 구독경제의 모델입니다. 포르쉐의 패스포트, 벤츠의 컬렉션, BMW의 엑세스 등 이 구독경제의 서비스인데요. 현대자동차 역시 일정액을 지불하면 자동차를 마음대로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내가 문제 나오자마자 차라고 썼잖아. 네. 이 이름을 제가 알죠. 와. 이제 그것만 맞히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렇지. 첫 번째 스펠링? 오, 네. 그 정도만. 네. 안 주시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냥 뭐 S. S로 시작한 세 글자면 뭐 너무 많지. 스타일. 아, 저도 그냥 시도는 아니고 그냥 스페셜. 아, 아니구나. 약간 일부러 이렇게 방송용으로 오답 몇 개 주고 언제 맞출까 타이밍 감 잡고 있어요. 진짜. 네네네. 저희 시리얼. 서포트. 뭐죠? 서비스. 서비스. 힌트 드리겠습니다. 또요? 아, 저는 괜찮은데. 안 줘도 되는데. 드러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귀 막고 있을게요, 이렇게. 네. 구독 서비스와 리스의 차이점,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차종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아, 그냥 바로 할까요, 형님? 그냥 몇 개만 더 해볼까? 알겠습니다. 몇 개만? 뭐 셀렉션. 그렇지. 맞췄네. 아유. 아, 야, 이씨. 근데 분량은 나왔어요. 네. 괜찮죠? 이 정도면 우리 만들었죠? 요 템포로 아, 가겠습니다. 왜냐면 1, 2번 문제를 우리가 맞춰가지고 네네네. 2번 문제는 좀 약간 요 느낌으로 오답 몇 개 주면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셀렉션. 저도 방송 많이 배웁니다. 정말 이렇게 텐션, 템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쫙 나갈 때 쫙 나가면 안 돼.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쫙 나갈 때 사고 나거든. 맞습니다. 쉬엄쉬엄 가지고. 오래 그래야 오래 가고. 그렇지. 아무튼 셀렉션. 일부러 늦게 맞췄습니다. 매화. 아, 해상왕. 사르비아 정답. 사르비아. 사르비아 비아. 국화. 정답 국화. 정답. 카나리아. 아 정답. 동백꽃. 정답 튤립. 양귀비꽃. 정답 석류꽃. 와! 성류꽃. 밥 사야 되겠다 다음 주에. 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래 어찌됐건 맞추긴 맞췄으니까 마지막 문제로 가죠. 마지막 문제를 오답 7번 안에 맞추면 맞힌 걸로 인정하기. 7번. 좋습니다. 7번. 오답이어도 웃기면은 쳐주지 말아주세요. 웃긴 오답. 웃기면 반개로 쳐. 웃긴 반개로 쳐주세요. 진짜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스위스 제약사가 중국의 팔각 회양을 이용해 타미플루를 만들어 3조 원을 벌어들였지만 정작 원산지인 중국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물 자원 활용에 있어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 사이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땡땡땡 기구가 있어. 의정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의정서. 이정서. 생물 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지명입니다. 도시 이런 교통 이런 그렇네. 것처럼.
정답은 베이징 의정서. 정답은 제네바 의정서. 아니 두 개. 지금 스위스랑 중국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야? 중국과 스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구나. 그러면은 정답 말한 두 개도 지워주세요. 관련이 없는 걸 얘기했잖아. 맞아요. 작가님이 뭐야? 미국도 이제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미국일 거라 보고 혹시 제가 한번 써봐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기회를. 오케이. 워싱턴 의정서. 아닌가? 오답이라 하시기 전에 손가락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냐면은- 작가님이. 하와이 의정서. 지금 또. 그럼 대륙만 알려주세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베트남 쪽 아니면 일본이야. 하노이, 호치민일 거야. 왜냐면 국제 협약을 하려면은 네. 뭐 센터 모르는 곳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뭐 갑자기 뭐 울릉도 가서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일본은 삿포로, 오사카, 나고야, 나고야. 하노이 한번 가볼까? 네. 하노이 확률이 지금 높거든. 네. 정답 하노이. 5개. 2개 남았다. 큰일 났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힌트 주시네. 네. 일본입니다. 아 일본이구나. 뭐였을 거 아니야, 일본으로. 그럼 국제 공항이 있는 도시일 거란 말이야? 형님 이거 오사카인 것 같습니다. 오사카? 네. 제가 이걸 웃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형이 입으신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좀 좋아하는데 오사카? 아 웃겼잖아요. 웃겼잖아요. 반개로 해주세요. 그럼 지금 6반이 아니 5반이죠, 5반. 네, 5반. 정답. PD님 결혼할 때 부케도 던지셨죠? 부케도. 이거 반개 해주세요. 반개. 6개야. 2개 남았죠? 1개 남았다고? 형님 요걸로 한번 해서 요걸로 한번 해서 한 번만 반개 도전하면서 하면 그래. 고스톱을 할수 치고 있겠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아 쌌네. 그 고하실 거예요? 스톱하실 거예요? 나 고야. 웃음도 주고 그것도 정답도 없습니다. 맞히고 우리의 어떤 추리력이 완벽했네. 저희가 딱 접근하는 방식도 너무 좋았어. 탁탁탁 해서 딱 쳐내고 너무 쳐내고. 좋았어. 나고야. 나고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주니치 드래곤즈.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 전 선수가 맞습니다. 활약을 해서 더 친숙한 곳이죠. 배경 지식도 이야 너무 좋다. 완벽하다. 대박이다.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술, 커피, 반찬 등 먹거리부터 동영상과 음원, 책 등 문화 콘텐츠, 심지어 병원과 헬스클럽까지 고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독경제 때문인데요. 사실 구독경제보다 먼저 주목을 받은 건 공유경제였습니다. 공유경제는 2011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에 속하기도 했죠.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주목받긴 했지만 트렌드를 넘어 메가 트렌드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경제를 넘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구독경제죠.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매하지 않고 월 또는 주 단위로 돈을 지불해 배송을 받는 것이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명품 의류를 마음대로 골라 입고 실증 나면 반납 후 다른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르토트. 매달 9.99달러를 내면 맨해튼의 수백 개가 넘는 술집에서 칵테일을 하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푸치. 7,452엔이면 한 달에 2번씩 양조장에서 간 만든 생맥주를 정기 배송해주는 일본의 기린 맥주 등 다양한 구독경제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금융기관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00조에 육박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구독경제가 왜 뜨는 걸까요? 이유는 첫째도 효율, 둘째도 효율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보다 그 당시 필요한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찾아 쓰느냐가 더 중요시 되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구독경제인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시간과 가격 측면에서의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입과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데이터를 추적,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죠. 구독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주오라의 CEO 티엔저는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물건보다 서비스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구독 경제가 과연 공유 경제를 제치고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되게 친한 똑똑한 형님 보는 것처럼 그래요? 맞습니다. 네, 되게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예. 어떤 얘기 오늘- 볼까요? 뭐가 됐든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형님, 아, 제가 좀 운을 띄워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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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아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예. 구독 경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독 경제. 예. 아까 우리 문제로 나왔었던 네네. 저희가 이 문제를 예. 꽤 쉽게 맞췄어요. 어떤 문제 나왔었냐면은 네. 현대자동차의 구독 서비스 이름이 무엇이냐 해서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맞췄죠. 아, 네. 아,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급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흐름이. 사실은. 자, 우리가 이 방송 첫 회 할 때 네. 그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가 네. 조직 문화의 모든 것은 시간을 줄여주는 쪽으로 맞습니다.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구독 경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응, 시간.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김태진 앵커께서 나는 돈이 50만 원 네. 또는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차를 타는데 한 달에 쓰고자 어허. 한다라고 했을 때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이런 건 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차는 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겹게 한 차만 타고 싶지도 않고. 다른 거 타고 싶다. 예, 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귀찮아지지 않을까?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예전에는 우리 CD를 이렇게 넣고서 그다음에 뭐 네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암호 코드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제는 단돈 몇만 원을 내면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기업들은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대신 CD나 이런 제품 패키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이걸 한두 달 계속 해보고 아, 난 이 차가 마음에 들어 또는 나는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하면 나는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조선일보? 아, 신문은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예, 봅시다. 예. 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문에 잡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구독으로 유명한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기업. 그 유명한 기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어도비예요. 어도비. 어도비가 나는 어조비. 어조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 자, 어도비. 어도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영대학원에서 그 모범 수업으로도 가리키는 회사의 모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도비가 예전에는 뭐 일러스트, 그 다음에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다 이런 게 이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이걸 각각의 패키지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2012년에 앞으로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독 경제를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패키지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존하다가 2013년부터는 아예 없어졌고 제품이 완전히 클라우드 없어졌고 서비스만. 그 다음에 2015년서부터는 더 이상 기존 제품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2015년서부터는 모든 사용자들이 거의 다 이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사이에. 거기에서 유래된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 더 피쉬 모델이라는 거예요. 더 피쉬? 더 피쉬 모델. 생선? 더 피쉬 모델이라고 검색하면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그래프가 하나 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대신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다 올라가겠죠. 그럼 만나는 게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토마스 라하고 제이비 우드가
서비스형 테크놀로지 전술이라는 책에서 발표했던 그 모델이긴 한데 구독 경제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좀 다르게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품을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필립스가 전구를 만드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전 조명 시스템을. 네네. 근데 어떤 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가면 이 전구가 시간이 돼서 마모가 돼가지고 불이 꺼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립스가 우리가 전체 다 유지 보수해 줄게. 대신 1년 동안 너네들은 금액을 얼마만 내. 어허. 이렇게 금액을 받게 되면 어허. 그 안에 전구가 얼마나 빨리 닳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되면 맞구나. 뭐가 문제냐면 살아남는 기업, 큰 기업,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만 살아남게 돼요. 리테일 분야로 가면 네. 앞으로 5년 이내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보급이 됐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에코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마존 에코가 바꾸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목소리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말로요? 우리 목소리가 어. 고유의 그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복제가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걸로 결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집에 있는 어떤 세제가 떨어졌어. 예. 또는 우유가 떨어졌어. 라고 했을 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렉사, 나 우리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 우유 하나 사다 줘. 그러면 어떤 우유를 드릴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우유 종류를 5개, 7개로 나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분야의 카테고리 킬러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네. 구독 경제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 경제를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꽃 배달을 시켜요. 2주에 한 번씩. 꽃배달. 이게 2주에 한 번씩 3만 원을 내면은 우리가 3만 원 주고 사는 꽃다발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집으로 배달이 와요. 예. 이게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50주면은 2주에 3만 원이면 75만 원을 제가 지출하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이제껏 살면서 1년에 75만 원치 꽃 산 적이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러나 생각이- 사용자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 배달을 할 때 어느 꽃집을 찾아가지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도 굉장한 돈인 거예요. 기회비용. 그렇죠. 예, 예. 1년에 75만 원이고 한 달에 2만 원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용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하게 되는 거죠. 아하,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이득이 거예요. 있는 게 이 예. 서비스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회 때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우리는 제품 경제 시대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구독 경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케팅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꽃집은 회원 수를 계속 늘리면 되는 거지 그쵸. 무작정 전단지를 뿌려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예. 하는 일이. 자, 이제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 예. 그 우리가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고 그다음에 DVD도 빌려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모두 다 싹 다 없애는 회사가 등장했었잖아요. 넷플릭스라고. 네.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장 이름이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예요. 네. 2007년부터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10년 넘게 12년 동안 1억 2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계산도 안 수익이거든요. 된다. 그러면 이게 120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1년에 그 회사의 수익이. 그럼 12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의 비용을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 그 회사는 계속 커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시장이 아주 재밌고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애플도 뛰어들겠다. 그리고 디즈니도 뛰어들겠다. 워너도 뛰어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도 나름대로의 이 레드오션이 되겠죠, 사실은. 자동차는 또 어때요? 자동차도 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캐딜락,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포르쉐도 하고 있어요. 예, 예. 포르쉐도 미국에서는 월 2,000달러를 내면 그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벤츠는 컬렉션입니다. 예, 그렇죠. 예, BMW 넥서스. 예. 야, 좋아. 이런 게 학습 효과야. 야, 와.
머리가 좋아지는 TV. 이야. 자, 이런 게 사실은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되면 기업도 좋아지고 사용자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됐다고. 근데 이제는 하는 일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만들고 패키지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달라지겠죠. 또 유지 보수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고객들은 나는 이 정도 금액은 있어. 대신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은 있으니까 난 이 서비스를 그대로 다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까칠해지겠죠, 사실은. 구독 경제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 지금 걸쳐져 있잖아요. 예. 그래도 제일 성공적으로 안착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차도 있고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거의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폰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의 서비스도 맞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허. 그 자동차는 좀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자동차는 사실 구독 경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차 생산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게 전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대기업의 50%가 앞으로 10년 안에 구독 경제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IDC의 발표이기는 해요. 그러면 대표님 정수기 렌탈 서비스도 구독 경제? 구독 경제죠. 그렇네요. 예, 그걸 얼마 구독 하고 경제죠. 뭐 바꿔 쓸 수 있고 새 제품으로.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500만 가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0만 개의 구좌에서 매달 돈이 2, 3만 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난 수익이죠. 기분 좋겠다. 예. 알람이 그렇죠. 띵띵띵띵띵 그러니까, 500만 와. 원 들어가네요. 대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면접을 갔을 때 구독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그럼 구독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딱딱딱 정리해서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저를 구독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좋다. 정말요? 이거 너무 좋은 대박인데? 면접이다. 정말요? 대박인데? 야, 이거 괜찮은데? 그냥 멋지게 말해놓고 마지막 그 마무리. 와. 저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인데. 유튜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제거 구독 좀 해주시면 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네요.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냥 뭐 기껏해야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대표님을 통해서 매주 들을 수 있어서 예. 이건 정말 출연료도 받고 맞습니다.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예. 예. 저도 이제 방바닥 강의가 익숙해져가지고 예, 일주일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공탕이었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